컨저스티스 다 됐나? 걔도 다 됐어, 컨저스티스. 야, 잡혔어. 됐어. 빨리 밥 먹으러 가, 이제 너. 잠깐만. 오면서 건져주면 하면 되잖아. 잠깐만. 건들지 마, 이제 잡혔어. 됐지? 응, 잡혔어, 이제. 말소리 한번 들어가나 봐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들어가? 내 유튜브 들어갈 테니까 말을 해봐. 이리 나와. 잠깐만. 화면에 이렇게 됐거든. 그걸 다시. 거기는 떴는데 왜 안 넘어가지? 거기는 떴으면 이제 위를 떠야 되잖아. 다시. 주소가 바뀌었어? 다시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거는. 저기 렉터라 했죠. 거기 안 써놨어? 안 써있어요. 10층에 네. 23호. 우리 방 가서 옷 갈아입는 네, 그래서 달라. 그래서 나한테만 보내고 전체로 다 보내면 어떡하냐? 들어가세요. 잠깐만. 왜 이런 게 뜨지? 왜 이런 게 뜨지? 이게 왜 또? 응? 아까 그냥 물고 들어갔는데 나한테만 보내. 왜 전체를 띄워? 나한테만 보내. 나한테. 좋니? 형이 있으니까 더 불하냐. 이씨. 잠깐만. 빠졌으니까 이것도 찾았지. 이씨. 네. 이거 봐봐.
잠깐만. 됐어. 나오지? 됐고, 빨리 이제 전체 주소 띄워. 이제. 그대로 놓고 가 이제. 잠깐만. 마이크 테스트 해봐. 마이크. 됐어. 됐어. 이제 주소나 빨리 보내 이제. 나 늙겠어 이러다가. 나 때문에 그것도 찾으려 했잖아 막판에. 안 그래? 빨리 거기다 띄워 이제. 내가 이제 그거 띄우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지. 주소가 왔겠습니다. 그게 빨리 주소 나올려. 나 늙겠어 이러다가. 모르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쓰러질 것 같아. 된 거 같아. 됐지? 된 거 같아. 나오지 이제. 됐어. 가. 빨리 가. 니들 건들지 마. 나 쓰러질 것 같아. 빨리. 이리 와. 간단하게 이 뭐 나랑 같이 뭐 이만 들을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래요? 네. 혹시 여기다 테이블 사람이 되게 지금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다 할 거야? 잠깐만요. 짧으셨어요? 거기 잠깐만요. 전화할게요.
이건 어차피 동영상 넘어가잖아. 오케이로 안 되고 바로 편집해서 짠을 몰리게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시간 보는 사람 이건 이제 광고 효과를 하는 거고 어차피 녹화하니까 지금 보조 배터리 써야 되는데 얘가 보조 배터리 바꾼 것 같은데 코드 아니 좀 너무 그걸 쓰려고 해서 아니 얘하고 그냥 섞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유튜브 올리려면 4K가 참 이건 좀 수는 얘랑 조금만 더 땡기면 조금만 더 찍고 화장실에서 만나게 액션 다 찍으라고 위에 맞춰서 천장 이 정도? 조금만 더 없애버려 아예. 그렇지. 오케이? 네. 오케이. 뒷자리로 하지 옆으로 가야지 그러지. 곧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행사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야 있어야 되겠다 제품 이거 어차피 저기에서 속도가 한 올라가요. 여기다 둘까? 아니야. 산발이 또 없나? 아니 내 거 쬐끄만 거 갖다가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래서 니네만 갖고 오면 되잖아. 지금 시간이 안 되지. 첫 타임은 넘기고 두 번째 타임에 갔다 와야 되겠다. 그걸로 돌아다니고 이걸 올려놓을까? 그래서 내 거? 아니 또 모니터 썼으면 키면은 블루투스 관계로 모니터가 하나가 있고 저기가 있다. 번호가 있어서 안 있겠다. 시작하면 두 번째 시간대 가볼게. 일단 들고 다니고. 이거 고정을 해놓지 못합니다. 맨 앞자리에다 갖다 놔. 맨 앞자리 갖다 놔. 모니터만 들고 오면 되지.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와, 모니터만 봐.
(2024)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로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is Kim Sho-hyun, who is hosting today. Nice to meet you. 이곳 제주도까지 본 행사에 참석을 위하여 멀리 전국의 화재 조사관 및 전문가, 또한 본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제임스 패티슨 교수님, 이길경 교수님 등 총 1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A total of 100 people, including fire investigators and experts from all over the country, and celebrating this event, Professor James Brian Pattison and Dr. Yi Kil-kyung participated in this event all the way to Jeju Island. 먼저 2023년 제주 국제 화재 감식 컨퍼런스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rst, I will announce the progress of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vestigation. 국제 화재 감식 컨퍼런스는 화재 조사 전문 능력 향상과 화재 조사 감식 기법에 대한 학술 토론을 위하여 2015년부터 서울에서 첫 번째 대회를 개최하였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vestigation has been held in Seoul since 2015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fire investigation expertise and academic discussion on fire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ng techniques. 화재조사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화재조사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 및 화재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과 정책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vestigation will be a venue for not only Korea, but also the world's top experts together to share new knowledge and information on fire investigation technology and discuss pending issues and policy countermeasure caused by changes in a fire investigation environment.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est. 이제 대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I will declare the conference now. Please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자,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국제 화재 감식 컨퍼런스 개회를 선언합니다. From now on, we announce the opening of the 202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vestigation. 네, 박수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 행사를 격려와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A lot of people attended today's conference for encouragement and congratulations. 첫 번째, 제임스 브라이언 패티슨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Professor James Brian Pattison from USA. 중국의 이길경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Dr. 이길경 from China. 김광선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Professor 김광선, he is an emeritus professor of Korea Tech University, director of Chungnam Innovation Agenc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esident of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 둘째로 문정식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은 현재 의향산업개발 힐튼 경주호텔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시며 재양 소방상무동호회 경기 국부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박수 주시면
문정식 Chairman of the Steering Committee. He is currently serving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Hilton Jeju-Hotel for Uyang Industrial Development and serves as Chairman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ial Council of the Veteran Fire Association. 그다음에 장정호 교수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영주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그다음에 윤여성 교수님. 네, 윤여성 교수님, 네, 한국기술대학교에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빈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many VIPs intended, but due to time concentration, we will skip and proceed with the event. 첫 번째로 김광선 한국화재감식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We will have an opening statement from Kim Kwang-sun, President of Fire Investigation Society of Korea.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즌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사실 이렇게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200명, 300명까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소방청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100명 정도로 좀 제한을 하면서 소규모로 의미 있게 행사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좀 인원도 좀 이렇게 제한을 두고 행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로나 시즌 때 제가 많이 모여서도 막 50명 이상 모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 시즌이 끝나서 이번에 100명으로 시작을 했고 금년 가을에는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로 의견도 나누시고 그동안 못 보았던 얼굴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소방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화재 조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깊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재작년에 거쳐서 우리 소방 화재 조사법을 우리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화재 조사법 시행됩니다. 또 이 화재 조사법에 따른 후속 시행령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감식 학회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여러분들이 아주 열심히 각 정보소방본부에서 이 화재 조사 업무를 열심히 해주신 결과 화재감식 학회 논문지에 계속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발표하면서 이 화재 조사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결국은 국회에서 화재 조사법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화재 조사법이 통과하기 어려웠다. 제가 마지막 국회의원들 앞에서 화재 조사법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열심히 그동안 진행했던 그 수준과 내용들을 화재 조사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 앞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과거에 경찰들이 화재 조사를 많이 해왔지만 소방이라고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해왔지만 이제는 화재 소방에 대한 조사 부분만은 소방관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동안 거의 열 몇 번에 걸쳐서 국제 세미나가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국제 세미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일본, 중국, 미국,
뭐 베트남, 카자흐스탄, 라오스 뭐 이렇게 등등 어쨌든 그동안 쭉 연결을 시켜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이 저는 기여를 했다.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사실 저것들이 통과가 됐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화재조사법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제 소방에 화재조사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막 방화라든가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하고 기밀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제임스 패터슨 같이 이제 미국의 법을 공부하시고 방화법이든가 여러 가지 우리 소방법에 대해서도 좀 하셔서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발표를 해주고 계시는데 미국은 완전히 그 소방청에서 아마 뭐 주별로 이제 소방 그 본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주관을 하고 또 우리 경찰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 조정을 해서 한지 보상을 진행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또 화재 조사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래에는 서로 이제 협력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소방 발전과 해외의 소방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학회가 되겠다. 그런 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화재감식 학회에 이제 오늘 같이 후보기관으로는 화재폭발조사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전 조정목 청정리 폭발조사협회를 지금 협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오늘 사실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 못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우리 조정목 청정님을 또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국화재폭발조사협회는 학회는 어쨌든 학술단체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학술 단체의 가장 중요한 건 학술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서 전국에 배포를 하고 도서관에서도 관리를 하고 우리나라 학술지는 재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런 게 이제 학술지인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 그 여러분의 우리 우리 학계의 학술지가 우리 한국 연구재단 그러니까 학술지 등재 후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학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술 등재 후보지부터는 학술 등재자하고 같은 점수로 대학에서 평가를 합니다. 학술지 등재 후보지가 이제 먼저 됐고 그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저희가 또 리뷰를 받아서 학술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학술지나 학술 후보지는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그 점수도 대학에서 인정하는 건 점수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오늘 발표된 내일 뭐 발표됐습니다만 그 전에 발표된 논문지들은 어떻게 보면 학술지 후보지, 학술지 등재지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실적을 쌓았다. 그 다음에 화재 조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실적을 쌓았다. 연구를 발전을 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는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의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책임을 또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재폭발조사협회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화재폭발조사협회는 화재조사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조사에 관한 연구, 정책, 또는 그 조사 기법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을 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에서 권장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화재와 소방에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들, 공공기관들, 특히 공무원들은 그 법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책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실행은 누가 하느냐? 우리 소방청에 또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우리 소방 화재조사관 그다음에 화재조사와 관련된 우리 뭐 전기공사, 한전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까지 같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화재 조사라는 이 분야가 하나의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또 그 법에 의한 활동을 두고만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의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소방청 속에서의 화재조사관의 업무가 명확히 되어 있지만 민간 영역으로 어느 순간 화재조사에 대한 직업은 사실은 명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재조사법이 통과되면서 민간 영역에서도 이제는 화재조사에 관한 기준과 자격과 훈련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게 엄청난 사실은 큰 성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조사 업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되셔서 이 화재조사를 잘못함으로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화재조사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앞으로 어디서 하냐면 한국 화재조사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요. 거기에 우리 조정무 총장이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화재조사 업무가 끝나고 민간 영역으로 오시면 화재조사 협회 회원이 되셔가지고 그 부분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무 총장님을 대신해서 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화재감식 학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 그리고 또 내일 발표되는 여러분들의 발표되는 그런 세부적인 화재조사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더욱더 연구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래서 훌륭한 화재조사관이나 화재조사위에 종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발표해 주시는 제임스 패터슨 professo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coming every year, and it is a long time no see every year, but I really appreciate your coming. And from China, China is also she is at the University of Jeju. She is studying major area in Korea. He also, she also studied fire policy, fire protection policy in China. So she's very present work. So thank you very much. 시시. 그리고 우리 저기 다른 또 우리 발표자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브라이언 패티슨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Next we will have a greeting from Professor James Bryan Pattison.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s been a year for this particular conference, I see Dr. Kim, but 6 months for many of you who are back here again. And at our last meeting, I had a huge wound on my face named Bob, because it kept getting bigger and bigger. Doctors cut it out and tried to put my face back. I asked them to make me look like Brad Pitt, but they failed. So this is what you've got. My face will heal soon. Anyway, this investigation conference is extremely important because we can benchmark by seeing what is happen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how they're viewing fire investigations, how explosions are being analyzed by some of our own fire investigators and scientists. I'm going to bring to you a little bit of
something from law and prosecution having to do with psychopaths and the insanity defense, all of which bears on some of our investigation. The fact that you are here for this is incredibly impressive to me, because you are dedicated to your art, your science, your profession, and I have great respect for that. And I'm so happy to see you all again. Welcome. Let's talk out in the hallway. 사무총계 유기경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Next, we will have a greeting from Dr. 이기경. 大家好，我是李吉琼，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좀 있어서 여러분 만나는 거 엄청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하술 대회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일본 행사인 2023년 국제 화재감식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We will hold the first part of the event, the 2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vestigation. 첫 번째로 미국에서의 방화범의 사이코패스에 관련된 제임스 브라이언 패티슨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Professor James Bryan Patterson will give a lecture Insanity, Psychopathy among arsonists. You should get that PowerPoint up in just a moment. In the meantime, most of the time we have people that commit crimes. They are people that we would consider to be normal. They're like you and me. Their thought process is like yours and mine. However, there's a select few that commit crimes that are different from us. And we can never understand them by thinking the way we normally think.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think the way they do. And if we are successful in that, then we might be able to find the people that set fires, people that we might call pyromaniacs or arsonists. So we're going to discuss two concepts here, actually three, because under psychopathy is another concept we'll call sociopathy. It's related to psychopathy. I'll explain the difference when we get to it in just a little bit. But first we're going to talk about insanity. Maybe. There you go. There you go. Arsonists, those are people that commit fires, that set fires for fun or to earn money or to get insurance policies or something along those lines. They're criminals that intentionally start fires. There's many characteristics of arsonists and pyromaniacs. Okay, all of those. You're more expert than I am, but I'm going to discuss a couple of characteristics that are insane or psychopathic. So, characteristics that are insane or psychopathic. So, insanity is not psychopathy. Psychopathy are people that are normal in the way that they were constructed. Their minds simply work different than ours. Insanity are people who are not normal, right? Insanity is a legal term, not a psychological term. So you don't go to a psychologist or psychiatrist to figure out if somebody is insane. It's a legal term. In other words, a judge makes the determination, slams the gavel down and says, you're insane. You're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Korea has its own insanity statute, our own definition. The United States has its own definition. In fact, each state in the United States
has a slightly different definition of what insanity is. But all the definitions have certain things in common, and those are what we can focus on for today. So the fluid, that means you pour it out, it goes in many different directions. Fluid means it has some definition that you can't really put in a box. It's not very simple because it's something that's evolved. Our understanding of insanity, it's evolved over years. Common elements are these. A person, like you or me, who, by reason of disease or deformity, disease or defect of their mind, is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or to conform his or her behavior to what is right. Right. So if somebody is addicted to alcohol and it has some dramatic effect on their bodies such that they no longer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that would be a disease of the mind. Right? Schizophrenia might lead to some insane type of conclusions where people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mean, literally cannot tell if it's a right thing or a wrong thing to kill this person. They might think that killing this person because this person looks like an alien from outer space. Maybe they're saving the world by killing this alien from outer space. It's an insane concept. A disease of their mind can cause them to have that idea that they canno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Or deformity or defect. Maybe they were born with a brain that doesn't work like yours or mine. So there are certain parts of our brains that help us to distinguish, to have empathy for others, to have the feelings of guilt. Maybe if someone is born without those areas of their mind working in a full capacity, then they have a deformity or a defect of their mind. If that causes them to be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how can we hold them criminally responsible for setting a fire? Even if it's a horrible fire that kills hundreds of people. If the person that sets that fire doesn't know what he did was wrong, we can't really find him guilty of anything because guilty is a mens rea. It's a guilty mind. It's a status of mind that says, I know what I should do and what I should not do, but I'm going to do wrong anyway. Right? That's guilty. Someone who is insane cannot have the capacity for guilt or innocence. They're simply acting with the insufficient mind that is available to them by reason of defect or disease of the mind. Or to conform their behavior to what is right. Now, what does that mean? Conform means to take the shape of something. If we had some dirt and we added water, so it became mud, and then I put my hand in that mud, there would be the form of my hand in that mud when I took my hand away. That's the form. Conform means bringing things together so that they are all acting in the same way. If somebody cannot make their behavior just the same as everybody else's around them, they cannot conform their behavior to what is right in society. There are some people like that. Some people in one definition, for instance, call that the policeman at the elbow defense. Someone is considered to be insane if a police officer or a fire investigator is standing right next to them, but they still do the wrong thing. They can't control themselves. That is another definition of insanity. So these are the elements that you'll find pretty much in every definition throughout the world, right, of insanity, including Korea's statute with regard to society, insanity as well. So a person who by reason of disease or deformity of the mind is unable to distinguish between right and wrong or to conform his or her behavior to what is right. That's insanity. In contrast, we have psychopathy. What is a psychopath? A psychopath knows exactly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They may not feel a compunction to do right or wrong, but they know the difference. Intellect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They may not feel a compunction to do right or wrong, but they know the difference. Intellectually, it's completely in their min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magine you're playing a video game, playing an
old video game called Grand Theft Auto. You're in the car in Grand Theft Auto, you can drive down the road, you know what the speed limits are. They're 55 miles an hour, right? Or 65, 100 kilometers, right? Those are the laws, but you don't feel obligated to follow those laws in that video game. So you speed twice the speed that is possible, that is available. And if somebody gets in the way, you just run over the top of them. That's a psychopath approach to the world. The world is a video game. And the people that get in the way, well, they're just people that are getting in the way and need to be pushed off to the side. They're able to conform their behavior to what is right. They know exactly what they're supposed to do. They simply choose not to do it. Insanity is out of somebody's ability to conform their behavior to what is right. But for the psychopath, they know exactly how to behave, but they choose not to do it. So examples of the insane that we see pretty often. So hot blood crime, hot blood. We all have blood running through our bodies, and if we get very excited, very angry about something, imagine you go home sometime and you find your husband or your wife lying in bed with somebody else. Makes you very angry, and so you find a weapon and you kill them both. That's hot blood. That's a short-term insanity that stops you from thinking, what am I doing? You just do it, and you suffer the consequences later. That's hot blood crimes. That's a form of temporary insanity. Officer at the elbow, we discussed that. BWS stands for Battered Women Syndrome. That's a woman who is married or has a boyfriend that beats up on her on a regular basis, maybe every day for as long as they've been together. Example, out of the United States. I can't remember the guy's name. A man who was pretty low intelligence would come home and beat his wife on a regular basis. This happened in the city where I happen to be practicing law. And he beat her up, and then he would sexually abuse her. And she wasn't willing, but she had to submit because she was Hispanic. She didn't speak much, if any, English. She was also of very low intelligence. And so she felt like there was nowhere for her to go. There's no way that she could escape this man. He was going to track her down and hurt her. Right? Until one day, he came home drunk, beat her up, had his way sexually with her, and then he cut off his goatee. That's battered woman syndrome. Battered woman syndrome is when somebody gets to the point where they finally have had enough. They're willing to end their life, but they're going to stop the abuse against them. Right? There's a famous movie called The Burning Bed that has to do with battered woman syndrome. Another form of temporary insanity, where disease or defect of the mind takes over and stops somebody from thinking about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That's insanity. Contrast that with calculated misdeeds. Calculated. If you have an accountant, or if you add things up on a machine by punching in numbers, hitting the plus sign, coming up with a conclusion, that's calculation. Right? When somebody does something wrong, a criminal calculates what's going to happen if I get caught. I'm going to be sent to jail, right? Well, it's worth going to jail for 1 year if I get $1 billion, because the $1 billion will be waiting for me when I get out of jail or prison. Right? That's calculation. Psychopaths do calculated misdeeds. They know exactly what could happen to them, but they believe that they're going to get away with it. They're going to do things that they want to do anyway. They're playing that video game with your lives and my life, right? It's not a matter of remorse, not a matter of feeling guilty. It's not a matter of feeling love or empathy. None of that enters into their thinking. It's simply what is going to get them ahead in this video game of life that they're playing. So we can go to the DSM-5. So this is a Roman numeral. The V means 5. If you wanted 6, you would put an I next to it, and that would be 6. So the VI.
DSM means the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But if you just Google or Naver DSM, it'll get you to the DSM-5. Or maybe to the DSM-1, 2, 3, or 4, which obviously came before the 5. The 5 is simply the most recent version, and it's been around for about 8 or 9 years. The DSM is like the Bible for psychiatrists and psychologists. Right? It's very thick. It's about 10 centimeters thick. And it's filled with all different types of conditions, mental conditions that people can have, right? Everything from anorexia, right? Or bulimia, eating and then throwing everything up so you don't get fat, or the belief that you're always fat. Schizophrenia, right? Bipolar disorder, all kinds of personality disorders, they're all in the DSM. The problem with the DSM is that the DSM lists a condition, and then it says that in order to figure out if somebody has this condition, you need to ask this question. In other words, it takes the thinking out of being a psychiatrist or a psychologist. That's the problem I have with it. I met with some social workers in court one time that I represented some children, is what they call a guardian ad litem. In other words, I was there to look out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ren. The children had their own parents, and the state was trying to take the children away from those parents because they thought those parents were abusing these children. How did they know that? Because the social workers had the children play some games, and as the children were playing games, they played with certain toys more than other types of toys. And so the social worker was checking off boxes. And at the end of the 30 minutes, she was able to add up the checked boxes and say, this is my diagnosis. This is what your play therapy shows. The children played with a snake, right? A little plastic snake, and they played with an eagle. The eagle represented the father, and the snake represented the goat shooter, the penis. Right? So they believed that these children were sexually abused by their father. That was the conclusion that the social worker had. She was wrong. The DSM has weaknesses because it tries to reduce everything into quantifiable statements. There are psychologists and psychiatrists out there, one of my favorites being Jordan Peterson, that don't follow the DSM. You can use the DSM to get you some basic ideas on what a diagnosis happens to be for a mental condition, but they should never be followed too closely. So many editions of the DSM up to what is now the 5th edition, obviously 1 through 4. Right? Latest editions added and dropped some conditions. The DSM doesn't have the condition of psychopath. It has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SPD. And about 30%, about 1/3, a little bit less than 1/3 of ASPD actually would conform to the idea of psychopath. So the DSM-5 is not really a good place to go. Well, look at the DSM here. Dr. Robert Hare is a psychiatrist and a professor of psychiatry at the University of Toronto in Canada. And Hare has come up with a different way of identifying who are psychopaths and figuring out how to treat them. His conclusion, and in fact it's the conclusion of the DSM-5, is that there is no treatment for psychopaths. All we can do is defend against them. We might be able to reason with psychopaths by saying, look, if you play the video game in this way, you're going to end up spending the rest of your life in prison. By appealing to their logic and their reason, we might be able to curb their behavior so it's no longer erratic as a psychopathic behavior might be. Outside of that, since it is a different process, as Dr. Robert Hare says, it's not their behavior, it's the way they process information that is coming into their mind. There's no way to cure that. Their mind simply works in a different way than yours and mine. Psychopaths would say that's because they're higher on the evolutionary scale, that they're more advanced than you and I, because they don't have to have the restrictions of emotion or empathy. They don't have to have sympathy. They don't have to feel guilt or remorse. Right? Other people would say, no, actually it shows that they're lower on the evolutionary scale than the rest of us.
Because those things that I just mentioned, those social emotions, are characteristic of human beings, but they're not characteristic of apes. There's all kinds of animals in the animal kingdom that act every day on the basis of instinct, and we don't fault them for that. If a cat sees a mouse and kills it and eats it, we don't say bad cat. It's expected. Psychopaths act exactly as they're expected, but it's not like us. So they haven't developed that extra stage of social emotion that drives the rest of us in our interaction with humanity. Dr. Robert Hare's analysis of psychopathy is called the psychopathy checklist. You can actually do a Google or neighbor search and find the DSM or the PCL person psychopath checklist, PCL revised from Dr. Robert Hare. And you can take a short test that would show you exactly how much psychopathy is in your mind, because it's not an either or. You're not psychopath or non-psychopath. It's a matter of degrees, right? Imagine people that score a 1 on his checklist or his test are not psychopath. People that score 40 are psychopath. But there's all kinds of numbers in between them. There's 39 in between them. There's 2, 3, 4, all the way through 38, 39, and 40. So all of us are somewhere on this scale towards psychopath. Psychopaths, however, are born that way. They have a process in their brain, not because they choose to think and process information the way they want to. It's the way their brain operates. It's the way they are. But we can make ourselves kind of like psychopaths as well. We can do it by drinking alcohol. And tonight, when some of us get drunk, we're going to be a whole lot more psychopaths than we all are ordinary human beings. Or taking antidepressants, drugs that we might get from the doctor, or other drugs that are not from the doctor, illegal drugs, which is becoming a growing problem in Korea. All of those things would take away our social emotions, our obligation to live in harmony with the people around us. All of those things bring us closer to being psychopath. But since psychopath is a condition that you're born with and cannot be added to you or taken away, it simply is the way that you are. We don't call it psychopath, we call it sociopath. We can sociopath ourselves through substances that we take or through conditioning. The way we are raised from the time we are children, the way we raise our children to be totally immune to the pain and suffering of other people. We can cause ourselves to become psychopath-like. We can cause ourselves to become sociopath. All right. Sociopath. All right. Across a broad range of personal social situations. In other words, psychopathy isn't just when it comes to criminal behaviors. It has to do with social relationships. Going out on a date with a beautiful woman. A man treats her like dirt. Right? Might commit a crime during the day, at night treats her like dirt. Right? It's a condition that is in everything that they do. This is a good place to go for some of the basics according to the DSM of what psychopaths or social personality disorder happens to be about. Notable characteristics: law breaking repeatedly. In other words, they don't just commit one crime, they commit many crimes over and over again. Right? That's a normal psychopathic kind of thing. Lying, constantly telling lies, even when they don't have to. They could say, this screen is not working. It's up. Obviously it's down. You can see it. So I'm lying. But the psychopath would have no problem lying, even when the obvious is staring everybody else directly in the face. When it comes to political issues, we call that gaslighting. But it's a psychopathic kind of thing. Aliases means changing their names. So instead of saying I'm James Pattison, I would say that I'm C.J. Clugston. I would give you a different name. Why would I do that? No particular reason. Maybe because if I get into trouble, I would rather have you blame my friend C.J. than blame me.
So I would use aliases in order to protect myself at somebody else's expense. Cons, that means tricking people, right? Holding up my hands and say, if you count the right hand, I'll give you whatever's inside. Right? Nothing's inside. But if you give me Iman 1, I'll give you what's inside the left hand, and maybe that one's empty as well. But I get your Iman 1. Cons, scams, tricking people into giving them money, right? For profit or for pleasure. Impulsivity, which means they do things without thinking about it, right? They see something that they like, they say, oh, this guy Patterson's not here. He left this water unprotected, I'm taking it. That's impulsivity. Acting without thinking, without realizing that this is going to get me kicked out of the conference if I do that. I can't steal from other people. Psychopath wouldn't care what other people happen to think. Irritable and aggressive. In other words, they have no patience with other people, and they're willing to use them to their benefit as long as it suits them, but then they will simply cast them to the side. They will discard them. Careless of others. Consistent irresponsibility. Lack of, that should be of, not or, lack of social emotion. Once again, those emotions that you and I have that help us to connect with other people, right? The things, the sense of humor we might have, the love, the caring, the charity, all of those things would be social emotions. Empathy, feeling what somebody else is feeling, their pain and their happiness, right? Those are all social emotions. Psychopaths tend not to have those, simply because nobody else cares. I mean, matters to them. The only one that matters to the psychopath is themselves. So Dr. Hare says that a psychopath has a socially devastating disorder akin to the idea of intraspecies. That means not human. They're between human and ape. They're somewhere else. Predators, which means they go out and they hunt down their food and they kill for dinner. Right? That's a predator. That includes antisocial behaviors, interpersonal affective components, and behavior that may not be criminal. In other words, sometimes psychopaths are not criminals at all. They're simply using people in other ways in order to get ahead. Some of the biggest psychopaths and the most successful psychopaths we know are presidents, prime ministers, CEOs of corporations, because they're able to make decisions that hurt people but are good for the corporation. They don't care about the people that get hurt, just so long as their corporation gets ahead. A psychopath can make that decision. That's the general or the admiral that sends his people into a war knowing that they're going to get shot and killed. But he does it because he wants to win the war. He doesn't care about the people that are going to be dying in the process. That's the psychopath or the sociopath. Dr. Robert Hare makes two lists of what he calls traits that we can associate with psychopathy. I'm not going to go over all of these, so we don't have that kind of time. We have 17 minutes, and I should probably allow some time for discussion or interpretation. But glib, charming, sexually prolific, having sex with every woman that they can, or every man. I say woman simply because there are twice as many male psychopaths as there are female psychopaths. In America, the psychopath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is 1 to 2% of the population. Females psychopaths are about 0.7%, right? So less than half of the psychopaths. And yet, when we go into prisons, we'll find that anywhere from 25 to 40% of prisoners are psychopaths. Right? Because psychopaths commit a lot of crimes. It's not the only thing they do. They do other things. They use people and abuse them, right? And then discard them, throw them to the side so they can go on to something bigger and better, right? But they all have each one of these characteristics. There you go. Promiscuous. That's having sex with lots of different people. Many short marriages and relationships.
criminal versatility, which means they don't just commit arson. They'll commit arson, and they'll commit burglary, and they'll commit murder, and they'll commit all different types of crime. Psychopaths tend not to be. 조금씩 조금. Oh, we're back. 1/3 of these numbers, and that's what the DSM would say. Where are they? They're everywhere. Where are they? They're everywhere. Corporations. Since they're 1 to 2% of the population, and between psychopaths and sociopaths, I would say that that number is higher. Since they're 1 to 2% of the population, and between psychopaths and sociopaths, I would say that that number is higher here in Korea, because we have some very good men and women in Korea. In the sociopath, and that's a problem. That's a problem. We cast the guys that commit crimes as they are sociopaths or psychopaths. We don't look for someone that thinks or feels guilty for their behavior. We look for someone that knows how to use it for their behavior. We look for someone that knows how to use the system to their benefit. Here's an example. A psychopath commits a crime and gets sent to prison. While they're in prison, they might join a therapy group so that they can overcome their addiction to alcohol. Everybody in the therapy group, they can overcome their addiction to alcohol. Everybody in the therapy group works on kicking their habit to alcohol. But instead, the psychopath watches everybody else. He's not trying to kick their alcoholism. He's simply learning what everybody else does so he can mimic their behavior. So he can appear to be cured of the problem. It's not really changing him at all, but he can make it appear that he's been changed. So where do we find these guys? They're everywhere. They thrive and complete. A psychopath tends to be found out. If they're a professor in a university and they use other students for their own benefit, for their own enjoyment, and then cast them to the side, it'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all of the evidence against that person piles up. And rather than face the music and get fired, they'll simply move to another place so that people will forget about them and they can start all over in a new place. That's called being mobile. Our phones, mobile phones, they don't have a wire that goes into the wall in our home. They go with us. They're mobile, right? They move about easily. Now, offenders, they have a huge recidivism rate. That means if a psychopath commits a crime, they will commit another crime, and they'll commit it soon. Right? They're very prolific. In other words, so that'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paths. Big recidivism rates for both crime and specifically violent crime. Does not diminish with age, but may get wiser. That means a psychopath doesn't stop being psychopath when they turn 40. However, when they're 40, they might get tired of running away from the police, right? Or doing stuff that they know is going to make them uncomfortable for a while, or moving about. And so they'll modify their own behavior to conform. It's not because they have social emotion or feel any kind of moral compunction to act like everybody else in society. It's simply that they're getting older. It's simply that they're getting older and a little bit wiser. Instrumental versus reactive. Emotional violence. Instrumental. When somebody commits a crime in order to make a profit, if I steal the table, right? I can sell it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t's going to help me to buy food for the next week at home. That's an instrumental crime. A crime that helps us to survive or serves a purpose, that's an instrumental crime. Psychopaths may commit, right? Versus reactive. What is reactive? Reactive, somebody says something that insults me, and so I hit crime, helps us to serve a purpose. Reactive crime simply makes us feel better in the moment. We might regret it in 5 minutes, right? Psychopaths, sometimes they'll commit the instrumental crimes. Lots of sex crimes, though not domestic violence, which is an interesting thing about psychopaths. It's that it doesn't happen a whole lot with psychopaths. So,
Psychopaths, they're born that way. Sociopaths, they're socialized that way, right? Psychopaths represent 1 to 2% of the population. Sociopaths represent up to 10 or 20 or even 30% of the population, depending on what we've done to our youth. In America right now, I'd say we have a huge generation of sociopaths, right? Because the left wing has gone totally crazy. America is a very ugly place to be right now, right? Sociopaths kind of taken over. Biological process differ from the norm for psychopaths, for sociopaths. They still have the normal biological processes. They think like you and me, nurturing that plant. So you can nurture someone into sociopathy as well, simply by telling your children, son or daughter, watch me, this is how I want you to act. We model our behavior for them. They follow us. We socialize them into sociopathy. And then, of course, substance abuse, alcohol and drugs, legal or illegal drugs. Treatment, there is no treatment for psychopaths. There may be some treatment for sociopaths. Because sociopaths still have the normal thought process, they've just abused it, or they've done something to cover it up by getting addicted to drugs or alcohol. If we get rid of the drugs and alcohol, we might be able to rehabilitate, bring people back to normal state of mind. Psychopaths, however, there is really no cure for psychopathy, at least not yet. Except for perhaps reason, and this interesting name, this guy is from Italy. His name is Caesar Beccaria. Beccaria, that's in the criminology. He's considered the father of criminology. So he came up with the first theory of why people commit crimes and how society should respond to them. And his theory was people commit crimes when they do a cost-benefit analysis. It's going to cost me this much to do the crime. It's going to hurt. I might get wounded in the process, but the benefits are going to be huge. If the benefits outweigh the cost, then we'll commit the crime. Cost-benefit analysis. That's Beccaria. That's basic criminal calculation, right? If we can appeal to the psychopaths on the basis of a criminal calculation that the benefits are never going to outweigh the costs, then the psychopath might modify their own behavior. But it's not because we're curing their mind, we're appealing to their logic and their reason and helping them to see things in a different way. Mostly among men, but not completely, there are cultural issues, and we won't get into those. I'm going to wrap it up. Psychopathic arsonists, not likely. The literature doesn't really give us a statistic or a number or a percentage of arsonists that happen to be psychopaths. They talk about several different mental conditions that are listed in the DSM that we were talking about. But those conditions together or joined as a unit could amount to psychopathy. We really don't have a percentage as to what percentage of arsonists are psychopaths. But there are not very many, unless the arson tends to be instrumental. Remember the instrumental crime? It helps them to cover up another crime or to earn money or to gain some advantage over other people in the process. If it's instrumental, then the psychopath may be involved. Insane is more likely. Right. That's it for the discussion of psychopathy and insanity. Hopefully you'll have some questions later. 네, 다음으로 과학테크닉스 김광식 대표님의 폭발 방지에 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The CEO of Quantum Techniques, Kim Kwang-sik, will give a lecture on explosion protection.
안녕하십니까. 저 보험 테크니스의 김원수입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t's my pleasure to present, share my knowledge. Let me start first the imperial sugar dust explosion accident. Imperial sugar brought in 2008 dust explosion catastrophic big accident. The accident at Imperial Sugar was the deadliest industrial dust explosion in the United States in decades. It highlights the extremely serious nature of combustible dust hazards. There were significant accumulations of sugar dust and spilled granulated sugar on surfaces throughout this facility. Conditions were set for a catastrophic accident. Imperial Sugar's sprawling Port Wentworth complex began operations in 1917 and grew to become one of the largest sugar refining and packaging facilities in the U.S. Granulated sugar from the refinery was stored in 3 100-foot-tall silos and then conveyed into packing buildings where it was packaged for distribution. Granulated sugar was also converted into specialty products such as brown sugar and powdered sugar. Sugar was transported by a complex system of bucket elevators, screw conveyors, and conveyor belts. During this process, sugar spilled onto floors throughout the work area. In places, the spilled sugar was many inches deep. This sugar also contained fine particles, which became airborne. In addition, hammer mills were used to crush the granulated sugar into powdered sugar, creating even more dust. The machines were connected to a dust collection system, but it was undersized and in disrepair. And it was not connected to the bucket elevators and conveyors. Significant amounts of sugar dust escaped into the work areas. Workers routinely used compressed air to clean packaging machines, further dispersing sugar dust throughout the buildings. Over time, large amounts of dust accumulated on elevated, hard-to-clean surfaces, such as ducts, beams, and light fixtures. These surfaces were not cleaned often enough to always keep the dust below hazardous levels. In the tunnel beneath the sugar silos, granulated sugar flowed through chutes onto a long steel conveyor belt. From time to time, clumps of sugar would become stuck in one of the chutes, blocking the flow of sugar on the belt, spilling sugar onto the floor and releasing dust into the tunnel. But the tunnel was large and ventilated, so this airborne dust did not build up to explosive concentrations. However, in 2007, the company enclosed the conveyor belt with stainless steel panels to protect the sugar from possible contamination. The enclosure was not equipped with a dust collection system. As a consequence, sugar dust would now be trapped inside this enclosure. On February 7th, 2008, clumps of sugar were found blocking one of the discharge chutes. Sugar from the adjacent silo likely spilled off the moving belt. Dust likely accumulated to an explosive concentration inside the enclosure. At about 7:15 p.m., the sugar dust contacted a nearby ignition source,
likely an overheated bearing, and exploded. This primary I have the not enough time, so I just able to keep the fasting. This the first explosion was explosion confinement with no aspiration. Normally we have dust, we need dust aspiration, but in this case, no aspiration. Also, minimum explosion concentration. Normally sugar certified cubic meter, as cubic meter, but in case of no aspiration, this concentration will be up. So this is very, very dangerous stage. Also, the bearing ignition temperature, also bearing is dry and not tropical, the temperature going up. This is the ignition source. Secondary is some most important things, which is some the first primary the explosion, some the blow the dust in the space. This is the make the explosion concentration. So this is secondary explosion. Finally, we got this kind of disaster. Just introduced the 5 corporations, 75 years. Just combustible dust can be a problem in a lot of different industries. Food and beverage industry, pharmaceuticals, chemical, and many others, a lot of wood processing. Any carbon-based dust, and sometimes even plastics and metals, if they're in dust form, they're susceptible to explosions. Explosion suppression systems have to be very fast in order to do their job. From the time an explosion starts, a tiny spark or whatever the ignition source is will light the suspended fuel, that suspended dust in the air. There'll be a fireball that starts to grow and the pressure wave coming out of it as well. We use a standard pressure detector to monitor the explosions with a very fast control. We're taking a reading off of that pressure detector 4,000 times per second. Within a millisecond, when we see a pressure rise, we can make a decision of whether or not that is an actual explosion and react to it by firing off one of our output devices, a suppressant container, or closing different isolation barriers. We have to be very fast and work within milliseconds to prevent the explosion from spreading or creating an overpressure situation. It continually improves our explosion protection solutions through new product development. We do a lot of testing in our remote testing facility to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explosions, so we can then create the products that best control and protect people against those explosions. Well, the risk is absolutely real, and when you look to some of these event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these are human beings. These are people who've lost their life, who will never get to go back home to their family. And for us, that's unacceptable and it's completely avoidable. It's our passion here. It's our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events like this are mitigated to the best of our ability. We employ some of the best engineers and scientists, I believe, in all the world, and they are constantly working to try to make these incremental improvements that may not seem like much from a business standpoint, but it makes the product better, it makes the product more reliable, and at the end of the day, it will help to save lives. Also, the video the explosion testing, venting, flameless venting, explosion isolation, suppression. This is all contained, but this video very, very old one, but contained everything. So therefore I introduced this one. Industrial explosions have been a problem as long as man has been processing, storing, and transporting materials. In fact, the first documented industrial explosion occurred in a flour mill in Turin, Italy on December 14, 1785. Much has been learned about explosion phenomena since that first recorded event, enabling industry to develop fast, reliable protection strategies that not only protect lives and property, but a company's ability to operate and generate profits as well. The 4 components necessary to cause an industrial explosion are
an implosion, an oxidizer like the oxygen in air, fuel, and an ignition source. These components are constantly present in many industrial processes, such as pharmaceuticals, agricultural materials, food products, chemicals, polymers, and metals. Explosion testing. The first step in obtaining effective explosion protection is classifying explosion hazards. Every material has its own unique set of explosibility characteristics. Knowing what they are enables the system designer to select the most effective protection strategy. The most frequently used design data is the maximum rate of pressure rise, expressed as K maximum, and maximum pressure achieved in a contained explosion, expressed as P maximum. These data are typically collected through explosion testing in a 20-liter test sphere per ASME and ISO guidelines. Testing to determine minimum ignition energy, limits of flammability, or maximum oxygen concentration may be required in some cases to clearly understand the explosion hazard. Explosion venting. Explosion venting is often the first explosion protection strategy to be considered for outdoor installations. This method provides fast, reliable explosion pressure relief, preventing the destruction of process equipment or other enclosures. Explosion vents are lightweight, efficient, and non-fragmenting, even when exposed to the forces of an explosion. During venting, the maximum pressure of the explosion is reduced to a safe level. Flameless explosion. When process equipment is located indoors, one protection strategy is to duct the explosion discharge to the outside. However, this will increase the required vent area. Another protection strategy for indoor equipment is flameless explosion venting. Flameless explosion venting provides fast, reliable explosion pressure relief, while retaining particulates and extinguishing the flame from the explosion. Flame Quench 2 has been tested and has been accepted by listing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lameless venting is an efficient way to reduce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for equipment located indoors. Using Fike's Flame Quench 2, process equipment does not have to be located near outside walls to accommodate ducting, and can be optimally located. Explosion isolation strategies may be combined with venting or flameless venting to prevent secondary explosions. Explosion isolation. Explosion isolation is an active system strategy involving detection devices, control equipment, and strategically positioned valves or chemical suppressant containers. Upon detecting the early stages of the explosion, gate valves are rapidly closed, or a suppressant material is quickly discharged to keep the flame isolated at its origin. Explosion isolation strategies are used to reliably prevent pressure pipes and prevent the spread of explosions to other interconnected equipment. Unchecked, secondary explosions have resulted in the loss of human lives and the complete destruction of manufacturing facilities. Explosion suppression. Explosion suppression is an active system strategy involving detection devices, control equipment, and strategically positioned suppression containers. Explosion suppression systems will detect and extinguish the flames of an explosion in its very early stages, before destructive levels of pressure can be reached. Fike systems are able to do this faster than any other, due in part to our patented high-rate discharge containers and nozzles. Explosion suppression can also eliminate damage due to the heat and flame generated by an explosion, and is often the choice when the process to be protected is located indoors, and the material being processed cannot be released into the environment. Fike Total. Our products have proven their effectiveness worldwide, with successful installations throughout North America and Europe, as well as South America, Australia, New Zealand, Korea.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are protected from the disaster. 일단은 그 어떤 그래놀 파티클이 0.5mm. If the power the particle size is the 0.5 mm lower, then we have can be the explosive product. This and the frequency of the explosion North America internationally one actually during the 6 months. This you see that this is the 28 explosion. The fire is 51. So fire triangle, oxygen, fuel, ignition source. Then we got the fire. For the explosion, we have 2 more. So let's say dust explosion and the confinement. Then we got, if we have this question, we have ignition source, then we got the explosion. So if you consider the particles, actually explosion is a fast, rapid combustion. A single particle, so first of all heating, then pyrolysis, and ignition. So all the product is goes with this step. So possible the ignition source, the mechanical source. In the industrial area, so many the area which is the mechanical friction, like bearing or something is the dropping. So therefore, if you see the almost 40% and the friction, 30 and 9% also smothering, also electrostatic discharge. This is quite important. Everywhere this is getting during process we have the electrostatic, but that is with discharge we have a spark, also open flame, and the hard work, electrical equipment. So generally something like mechanical spark also, electrical, and the hard surface. So explosion hazard chemistry, the physics. This, as just people told you, just is a rapid combustion. So this is a combustion generated, gas generated, temperature generated, the speed. So therefore, let's say temperature below the sound speed, maybe you can control, but over the detonation, over the sound speed is not possible to control. So confined the dust explosion, let's say we are the KST, which is a KST is a DT, DP at the volume 1/3. This is so therefore KST value is high, then it's sometimes explosion very, very fast. The KST value low, the speed is very slow. So if you see the sugar, the KST value is 138, and magnesium is metal powder 500. It's 500 bar meter per second. Incredible speed. So therefore, very, very difficult to control. Also, this hazard of the dust layer. So therefore, this housekeeping is very, very important for plant. If it is 1 milli layer of dust, then you got the, let's say, 100 grams per square meter. But if you have, depends on the product, if you have 35 grams per square meter, the cubic meter, we have the explosive, can be explosive. S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the clean with a good housekeeping. So explosion protection application where we go. So we have the fiber area. We don't know about the dust, the characteristics that we needed to test to know the Pmax and the KS value. And the outside we go to the venting, inside the flameless venting, and also some the critical area explosion suppression. Explosion suppression we can go everywhere, but
Also, which is some connected pipe and the interconnected equipment, then we need to do isolation to prevent the propagation, explosion propagation. So normally the explosion, the deflation curve, this is the Pmax, this is just in the enclosure, we because of the Pmax, the generally let's say 8 to 15 bar. This is quite huge power. Quite huge power. But normally our enclosure or some back filter and some structure is about 0.25 bar. Then will be damaged. Or maximum 1 bar. Then most of them the structure will be damaged. So why we need to the Pmax value? So we have to bring down to this level. This is the PES. This value is going up. So therefore, something like let's say looks like the system protected, but actually they have many problems. So that's why this is the design is very difficult. We need to strength, pressure, Pmax, KS value, etc. So this is the concept of the deflation venting. Predetermined area. This is so we calculate the area and so on. And the deflation venting pressure timing. So normally this KS value is depends on product. So this is the firewall is developing. And normally the 100 millibar, this is the explosion vent is start to open, but this is the period is around. We try to get the pressure discharge, let's say under 300 millibar. This is what we want. Otherwise, the enclosure or the structure will be damaged. The concept of the deflation, the separation, this objective is decrease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below design period of the vessel, such that the catastrophic damage does not occur. Deflation separation or infrared flame detector to sense incipient stages. So initial stage of explosion, control panel always the monitor detector and activate container. The discharge container with the separation to distinguish in explosion in millisecond. So separation timing is similar, but we pre the signal to the container and container discharge. Then we want also below 300 millibars suppress enclosure strength. And even though system was activated, was work, but the result is bad. So should be below the enclosure strength. So the animation action test video. This is a vent, explosion vent. This is a slow speed. You see the flame length more than 20 meters, 24 meters long. So therefore, indoor we have a big problem. This creates another dust dispersion, which is can be explosion. So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explosion is make another. This is a more the building. So we developed this kind of flame arrestor for the several layer mesh. Then only we got the discharge pressure, not fire outside. So we can use
This was indoor. And the actual testing. When a spark or other ignition source ignites particulate in a vessel, a fireball develops as material burns and grows at an exponential pace. The explosion vent opens at a specified pressure, limiting the stress on the vessel and allowing it to maintain structural integrity, while also releasing the pressure and allowing the fireball to vent into a safe area outside the facility. Alternatively, when the process cannot be vented safely outside, the explosion vent opens and the flame arresting screens, allowing pressure release but preventing dangerous flames from entering the work area, protecting personnel, and preventing secondary explos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solate the deflagration,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the flame into interconnected vessels. During a deflagration, the pressure wave from the explosion reaches the detector connected to the explosion protection control panel, which processes 4,000 data points per second. The system alarms at a preset pressure level and sends an activation signal to the isolation devices. The system opens a rupture disk on an isolation container that uses 500 psi of nitrogen to drive suppressant into the ductilation barrier that prevents the propagation of the explosion. The system maintains a history of the event for future reference. Simultaneously, the gas cartridge actuator drives the piston on the isolation valve, closing the slide gate, and provides mechanical isolation which prevents the propagation of the explosion through the ductwork to interconnected vessels. 서프레션 컨테이너입니다. 이건 슬로우 모션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보여주고 슬로우로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20리터 컨테이너입니다. 서프레션 컴포넌트를 EPC and HRD container, then pressure detector, IR detector, infrared flap detector. 서프레션 할 적에는 일단 그 제한된 압력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아이솔레이션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각각 이렇게 할 적에는 똑같은 볼륨인데 1 큐빅 이제 5 큐빅인데 Pmax가 7.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DTG가 55바나 32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랬을 경우는 Pmax가 10바가 넘어가고요. DTG가 1000바가 넘어갑니다. 1000바 메타파스칼 어마어마한 큰 속도로다가 폭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서프레션 세컨더리 익스플로전을 막으셔야 됩니다. A typical explosion detection sequence begins when a spark or other ignition source ignites particulate in a vessel. The resulting deflagration grows at an exponential pace as 전체적으로 서퍼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을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디텍터는 그 압력을 초당 4,000번 이상 샘플링을 해서 이게 실제 폭발인지 아닌지를 검증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디스차지를 합니다. The system maintains a history of the event for future reference. The gas cartridge actuator 다 내용이 저장이 되어 on the 됩니다. isolation valve, closing the slide gate. 이건 이제 아이솔레이션, Mechanical isolation prevents the propagation of the explosion through the ductwork to interconnected vessels. The actuator opens a rupture disc on the suppressor valve that uses nitrogen pressurized to 900 psi. 이게 질소로다가 파우더하고 질소로다가 62바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럽처 디스크가 터지면서 질소 압력보다 순간적으로 안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질소 압력이 한 35바 정도로다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우더를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저기를 열도 잡고 chemical isolation barrier that prevents the propagation of the explosion. Vic's explosion protection system effectively saves lives and property from explosion damage. 이거는 간단하게 저기 서프레션 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디텍션, 액티베이션, 2ms 안에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프레션 넣어주고 이제 서프레션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 초당 4,000번의 샘플링을 해서 얘가 이제 긴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랩에 에버레이지 어떤 오동작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에버레이지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기본적으로 1ms에서 15ms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시스템에서는 1mm나 3ms 하면은 여기가 3ms 정도의 어떤 프레셔 디텍팅이 되면 컨테이너가 디스차가 되어 있고요. 5mm나 뭐 15mm 이렇게 적은 그러니까 KS 밸류에 따라서 저걸 어떤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2개를 써서 엔딩을 할지 OR을 할지 OR 같은 경우는 조금 대센시티브한 거고요. 엔딩을 하면 2개가 동시에 어떤 우리가 설정한 그 압력에 도달을 해야 컨테이너를 디스차를 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파란 거가 딕텍터 1번, 빨간 거가 딕텍터 2번인데 이 손을 2개가 동시에 넘어야만 동시에 2개가 넘어야만 저 컨테이너가 디스차지가 되겠습니다. 이 약간 그래프 위치가 다른 게 그 센서 위치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Combustible Dust Safety Regulation Industry Recognized Safety 이게 이제 주로 컴플라이언스 미국 쪽에 이제 도큐먼트 레귤레이션이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레귤레이팅 액터 중에 오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오샤 쪽에서 저기를 하고 있고 어서레이트 해빙 저시에서 로컬 거버먼트에서 네아파 NFP 그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저거를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티피케이션, 어프로벌 에전시제 FM 글로벌이라든가 UL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텍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많이 또 일을 많이 하는 데가 그 보험회사입니다. 어떤 설비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쪽에서 FM이라든가 주리식 인슈런스니까 유버스 무철, A&O 인슈어들이 관계를 하고 있고요. 오샤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정보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국내 같은 데는 코샤에서 오샤 엔포스먼트 오샤에서 이제 그 더스트 관련해서 요 CPL 03 008에서 이제 그 더스트 관련된 것들은 관계를 하고 있고요. Additionally, enforcement는 governing 쪽에서 보면은 federal, state, county, insured, township 쪽에 돼 있고, authority가 되는 이제 corporate, insure, 그다음 inspector 이런 쪽에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복잡하게 많이 적는데 이제 인터내셔널 빌딩 코드에서도 더스트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네파에서는 652에서 또 이런 더스트 관련된 저기 관계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dust hazard analysis as required for NEPA NFPA 652의 이제 어떤 저기를 기준을 두고선 얘기를 하고 인터내셔널 파이어 코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떤 안전에 관련돼서 저기를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많이 저기는 내셔널 파이어 프로텍션 어소시에이션에서 저기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존도 말고 법적으로 만들고 해서 상당히 쟤들이 많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더스트 익스플로전 프로텍션 스탠다드 관련해서는 저 가이드라인이고요. 68 같은 경우는 쟤들이 이제 벤팅이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할 적에는 요 가이드라인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서프레션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떤 프리벤션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진 가해성 분진이나 그 다음에 농산물 관련된 것들은 61번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떤 가해성 분진에 관련된 것은 651쪽에 많이 돼 있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아텍스 유럽에서 이제 관련된 적인데 저희들이 파이켓에서는 그 인지나 이런 쪽에 임페리얼 사이즈는 주로 미국 팩토리에서 생산하고요. 요게 아텍스 같은 경우는 그 벨지움 유럽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벤션, 어드밴스, 미티게이션 이런 식으로다가 단계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로우하고 스탠다드 주로 로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페널티를 가해서 컨트롤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제수성은 하모나이즈 스탠다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하고 많이 관계되고 저기 돼 있는 게 워커 다이렉티브에서 아텍스 1, 5, 3 그다음에 프로덕트 제품 관련된 아텍스 1, 4 이 두 가지를 갖고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S은 주로 이제 NFPA, 유로피안 쪽에는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5, 3가 되어 있고요. Safety Plant Regulation is to identify hazard area. 일단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디 쪽에서 where explosive dust cloud from within factory. 그 다음에 identify the removable potential ignition source를 없으면은 ignition source를 없어야 어쨌든 시작을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dust hazard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쪽에 어떤 그 데미지를 안 주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컴퓨터 더스트를 내가 어떤 그 분진을 다루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그걸 알고서 어떤 전체적인 그래서 플란트 세이프티 레귤레이션, 프리벤션, 어보이던스, 미티게이션. 그 폭발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경감하느냐에 대해 프리벤션, 어보이던스, 미티게이션 이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자드 에어 클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가스 존이나 베이퍼 존 1, 존 2, 존 0, 1, 2 이렇게 돼 있고, 다스 같은 경우는 존 20, 21, 22 이렇게 저런 돼 있는데 크게 보면은 컨티뉴어스에서 그 가스 앤 다스트, 네, 그다음에 존 1, 21 이렇게 하자드 클래시피케이션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로 설비에 관련돼서 설비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줘야 할까? 그건 이제 그 아텍스 114를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퀴먼트 레귤레이션에서는 어쨌든 그 이그니션 소스 자체를 좀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설계 당시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그런 폭발이 안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부터 중에 어떤 설적으로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설비마다 이거는 어떤 위치에서 사용이 되겠다 이런 걸 어프로블 어떤 그 각마다 서티피케이션이 이제 나가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아텍스 마크를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1, 2, 3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저희가 필요한 건지 그거를 다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텍스 1, 5, 3와 아텍스 1, 4를 두 개로 어떤 한쪽은 조음에 관련된 거, 한쪽은 설비, 프로덕트에 리퀘어먼트에 대한 거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인 것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토벤의 심포니
SRD 아이솔레이션 컨테이너에서 디스차지되는 모습입니다. 50m HRD에 물 가지고 디스차지 테스트. 파우더. 집진기에서 실제 테스트하고 멘티스.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저기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선에 바스프 쪽에 이제 서퍼레이션, 집중기에 서퍼레이션 했던 사진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노벨리스 알루미늄 쪽에, 메탈 파우더 쪽에 그 아이솔레이션, 플랫네스 밴딩 앤드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하니까 밸브가 꽤 큰 D600하고 450짜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D600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이즈가 많고요. 카길 글이나 쪽에 플랫네스 밴드가 많이 들어가고 밴드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로 좀 갔다 오시고 얼굴 마시고 될 것 같습니다. 단계를 만들어 지금 끝지? 아니 지금 언제 왔어? 또 나와? 열받아가지고 뚜껑으로 왔다가지고 왜 카메라 완전 포항인데요? 아 집에서 또 껴온 거라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지고 뚜껑 열어 그리고 프레치냐? 얘는 뭐야? 뭐하러 시킨다는데 토끼를 키운다고? 한다고? 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세번 올라갔는데. 원래 혼자 잘 놀아요. 원래 혼자 잘 다니면서 여기 그동안 받았다가 충분하다. 이거 좀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 갈 때 최고 만만 손도 이거 써? 응. 아니야. 아니야. 난 거의 종품만 썼지. 벌써. 그렇게 많이 샀는데 뭐 배터리 여섯 개 것을 배터리 판돈 뭐 맞아. 왜 온 김에 하루 쉬고 놀다 가고 혼자 열심히 있어요. 멀리 있어요. 주말에 아니 여자친구도 같이 주말에 오라고 내달라고 비싸더라고. 아 뉴스 보니까 비싸더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비싸더라고. 작년에는 여기는 국가 작년에 좀 매월 2개 내서 그 늦게까지 갔어 일정. 네, 일정이 늦게 나가지고 비행기 시간. 예약하면 나도 올 때 예약해가지고 샀는데 그러니까 다 올리고 이것도 원래 옛날에 12,000원이었던 거 있나? 아니 한 박스에 12,000원. 최대 3개까지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나가야. 오늘 이런 거 해주시나?
참가에 여기 올라가. 뭐 앞에는데 뭐 딱 오는 친구들을 아니 저 원래 그래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진짜 너무 돌아다녀야 경찰에 하늘하는데 2만 그래서 그거 보려고 가면서 날이 흐려가지고 구름이 하니까 발도 안 나가지고 아 맞다 사람이 너무 아 맞다 사람이 너무
넓지 않아. 근데 서브가 있는데 파트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와요. 칭찬 그래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피해 지원 제도 개선에 관련하여 김광선 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President Kim Kwang-sun will give a lecture on improving the fire damage assistance system. 아유, 돌리십시오. 너무 따뜻하고 오랜만에 또 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 밑에 장소에 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돌리실 것 같은데 하여튼 또 바깥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낫죠. 답답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가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제가 발표 준비하는 거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스케줄 보시면은 중국에 우리 그 교수님 와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이따가 그 패널 디스커션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 그 제임스 팩터슨 교수가 이제 발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더스트 분진에 대한 화재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으셨는데 아까 그 제임스 팩터슨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대표님께서 많이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좀 미약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인세니티 정신 이상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이코패스. 이게 이분이 이제 전문이 변호사였고 법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법 중에서도 특히 이 그 범죄, 그다음에 방화 그런 강의를 이제 개념대학에서 현재 강의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저희 학회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우리 그 소방 쪽과 연결된 부분을 또 조사를 해서 작년에도 발표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오셔서 이번에 오늘을 발표한 거는 이 방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그 정신 이상자하고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인세인 정신 이상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사실은 병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라이트와 wrong 아까 이따가 이제 패널 디스커션 하실 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옳음과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정신병자 아까 이제 법적인 모호도 있고 이 사이코패스는
이게 알면서도 본인이 진행을 하면서 알면서도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알면서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입니다. 이 사이코패스보다 한 가지 조금 이제 사이코패스가 구분되는 게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해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시오패스는 처음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지만 사회에서 여러 가지고 환경적으로 소시오패스가 되는 그런 사이코패스하고 약간 구분되는 그런 내용을 했고, 또 사이코패스에 대해서는 불편하지 제가 듣기로는 불편하지가 않는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더 현명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가 1에서 한 1.5%, 남자가 더 많다는 거죠. 여자보다 2배, 남자가 더 많다는 거죠. 여자보다 2배 정도 많다. 2배. 그다음에 범죄를 일으켜서 방화를 했다. 방화를 시켜서 자기가 무엇이라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뭐 어떤 이익을 위해서 판단이 되면 저지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지르고 나면 so I'm explaining your talk briefly, okay? Because we didn't have any translator. So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이코패스가 그런 걸 일으키면 방화를 하는 뭐 범죄를 일으키는 섹슈얼 성적인 그런 걸 진행을 하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코패스.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아까 그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그 방법이 아까 DSM-5라는 그 닥터 헤어라는 그런 분이 이제 개발한 그런 검증 전문 설문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를 검증할 수 있는데 그게 뭐 100% 맞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이코패스는 교도소나 이런 데 가면은 한 25%에서 30%가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했는데 이따가 혹시 추가적으로 그 외에도 관심 있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김광식 대표님은 분진 화재. 우리나라 분진 화재의 예방 시스템을 가장 많이 설치한 대규모 프로젝트 설치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좀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모셔가지고 했습니다. 실제 그 산업체 현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가공업체나 전문업체 분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화재가 많이 나니까 그에 대한 이제 예방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뭐 간단히 내용 가져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패널 디스커션을 하고 오늘 주요 세션을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방 서비스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정부의 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만족도와 중요도가 우리 소방서가 전 부분에서 대응성, 편리성, 신뢰성 부분에서 만족도 2위다. 그리고 이거 다 우리보다 조금 좀 높은 데가 뭐 우체국, 보건소, 주민센터 뭐 이런 데가 높고 세무서, 교도소, 경찰서는 매우 낮다.
the police department is very low by the evaluation of the for the service, public service to the people. The National Fire Agency is the top level. 그래서 그런 자료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가 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우리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소방 환경 변화는 뭐 다 아신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대규모 그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화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통신 기술, IoT, 로봇. 요즘 챗 GPT 많이 관심 갖고 계시죠. 챗 GPT도 결국은 제 생각에 저는 빅데이터 문제라고 보거든요. AI 알고리즘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사실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AI를 도입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대신 우리보다 해주는 게 ChatGPT인데 어쨌든 그런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굉장히 파워풀한 컴퓨팅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 더욱더 더 많은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문제, 안전 문제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오늘 아침에 혹시 조선일보 보셨나요? 대한민국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 출생률이 0.74다. 26%가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그런 답변으로 나와 있을 정도로 저출산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사회 구조가 지금 변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특히 그 다문화 외국인 그 거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 기본권. 옛날에야 그 안전에 대해서 국가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건 없어서는 안 돼. 국민 기본권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방 활동, 이 재난 환경과 소방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회는 변하고 또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더욱더 인텔리전트하게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 터키에서 지금 엄청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화재 파이어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과거 대형각 화재, 오래전 화재지만 우리 제천 복합건물 화재, 그다음에 최근에 부산 대구 지하철 화재 등등 이 화재가 대형화가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산 화재 문제. 여기서는 이제 전기 합선에 의해서 화재가 나왔죠. 그래서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팬을 마감하고 발코니 연소 발코니가 부재가 됐습니다. 연소 방지가 부재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2023년 영국에서 이 빌딩의 화재 관리자가 화재 관리자가 갖춰야 할 조건 중에 이 건물의 외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그 건물에 건물 내부에 있는 공간계,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재 소방 시스템을 물론이고 건물 바깥에 있는 자재까지 필수적으로
소방 관리자가 비치를 해서 화재가 날 경우에 우리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필수 자료로 그렇게 법으로 실제 법으로 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실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주택 화재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충북 대천 복합건물 화재 사망이 29명.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서 결국 그 계단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통로가 연통 부식을 해서 화재가 대형 화재로 발전되도록 했었습니다. 충북 제천복합 화재 건물 마찬가지고 그리고 밀양에서 발생했던 세종병원 화재 서울에서도 전통시장, 제일통화시장에서 여기서는 의류 매장에서 화재가 나고 원인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창문이 폐쇄되어 있고 다양한 가연물도 있고 진입구와 진입로가 협소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2천 물류창고 화재 물류창고 화재 저로 가서 조사를 했는데 물류창고에서 계속 화재가 나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 컨센트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화재감식 주변에서 하고 있고요. 천안의 주차장, 천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세차용 영업용 성악자가 가지고 있는 가스 통해서 화재가 발생돼서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수백 대가 영향을 받는 그런 화재가 됐습니다. 평택 신축공사 화재 그래서 이게 이 화재를 이렇게 보면 사진들이 다 데이터가 있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도 이런 소방 환경은 계속 변하고 또 화재는 발생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고령자 또 장애인 등 그런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시설이 이제 고층화가 되면서 이 고층 화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되고 우리나라도 계속 보완하고 있죠. 기본법에서 정법에서 시설 관리 쪽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령사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과 한국이 고령사회에 크게 진입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화재에 필요한 요소 기술에 대한 것과 초고층 화재가 초고층 건물은 우리가 참 고층에서 사는 거는 좋고 화재가 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피난 계획이라든가 화재 30층 이상의 경우에는 화재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화재 시뮬레이션 기본적인 필수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과연 화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이제 그럼 그 소방 정책의 이제 환경을 우리 수준을 좀 다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소방청이다.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류 서비스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 세계에서 수준의 현장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약점으로 보면은 부족한 재난 대응 대비 연구 개발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 제가 아까 개회할 때 화재 조사법이 통과돼서 지금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 규칙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빨리 돼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뒷받침될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연구 또는 우리 대학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많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 네트워크, 우리 국제협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제협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앞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소방 기술을 전파하고, 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소방 시스템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도별 일부 서비스도 불균형이 우리 하나의 약점이고, 기회로 보면은 우리 소방이 국가직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이 또 통과됐고,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사이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또 국민의 안전 여부가 또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기후 환경 문제가 위험 요소고, 그 다음에 국가 기관의 이제 인프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60년, 70년대 건설보다도 우리가 70년, 80년대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런 건물들이 이제 40년, 50년 노화가 되면서 인프라의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소득 불평등, 고령화 등 이게 사회 갈등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 아닙니까? 유엔에서 인정한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년대,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후진국에서 자라나신 분들. 그 다음에 80년대, 90년대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우리 후배들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중진국에 태어나신 분들. 근데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In Korea, we have 3 generations are living together right now. So 1960s, 70s, we are living at the underdeveloped country. So those people right now, 60, 70 ages, are the people live at the underdeveloped country. And the 1980, 1970, or 1990, the people who were born 80s, 90s have lived at the developing country. Right now we are developed country. So 2020, 2010, 2000, right now 20s and 30 ages, young people are the people who have lived at the developed country. So we have 3 generations living together during the past 70 years. So Korea is the fastest developed country. So I think this is the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Yeah, the UN survey, they disclosed that Korea is the already developed country. Yeah, economic wise.
그래서 I'm talking about that. So 이게 그 한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there are so many problems. You look at the other side. Because different conditions. So this is the one problem we have. Somehow it can be developed as a strong point, but in some way it can be.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하고 같이 우리 화재감식 학회하고 협회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이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지금 피해조사법, 우리 지원법, 가칭 피해자 지원법을 우리 국회의원 오영환 의원 씨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국회에서 세미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피해자 지원법이 법으로 또 성립이 돼서 고령자, 취약자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원법에. 우리가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지원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크리미널 범죄자들이 저지른 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법이 있어가지고 중앙지검이라든가 각 지방에 피해자 지원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방 쪽에서 방화에 의해서 기타 잘못에 의해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화재감식 학회하고 화재조사협회에서 소방무용대하고 협력을 해서 소방무용대에 계신 분들이 회비를 3,000원 정도를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 학회에다 줍니다. 우리 학회가 3,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화재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중에 각 우리 소방서장님도 와 계시지만 각 지방의 우리 소방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집도 지어주고 그다음에 살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피해자 우리 지원법이 되면 이제 제대로 그런 분들의 그런 문제에 대한 자세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문영실 위원장님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실태가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대형화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민간 화재 조사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소방법 화재조사법에서 저희가 민간 화재 조사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저희가 좀 만들고 또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를 계속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또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아까 보셨지만 화재 폭발 화재 조사는 사실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 소방본부에서 화재 조사 경지대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 재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화재 조사관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또 그렇게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은 나중에 혹시 은퇴하실 때도 사회에 나오셔서 민간 화재 조사관으로서 또 활동을 해주셔야 국가에 큰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화재 조사의 중요성 증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면서 그다음에 신뢰성을 제고해요. 전문성을 갖고 신뢰성이 없이는 국민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화재 조사 종사자의 권익 보호 필요, 화재 조사 보관소의 자격증. 지금 화재 감식 평가 기사가 있는데 법에서 이제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법에서 정리했고 시행령에서 이 화재 감식 평가 이 자격증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적인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소방청에서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평가 기사뿐만 아니라 CFI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CFI 그리고 화재 조사에 대한 경력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화재 민간 조사관들에 대한 수준이나 또는 화재 민간 조사관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꼭 좀 돌아가셔서 소방본부에도 각 지역 소방본부장께도 얘기해 주시고 물론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얘기해 주셔야 하나의 법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방설비기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면 화재 감식 평가기사는 만들어 놓고 전혀 이 화재 평가기사에 대한 어떤 화재 평가기사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굉장히 없다는 거죠.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와 협회가 중심돼서 소방청에서 결국에는 소방청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거든요. 소방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영환 위원실하고 같이 국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화재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은 결국은 도움의 성격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화재 피해를 건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매진해 나간다면 화재 조사 분야도 구조 부분 못지않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분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하고 저와 같이 해서 패널 디스커션을 있었고 질문을 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 문조리위원회는 잠깐 화재 피해자 지원법을 조금 전에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 3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려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주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뭐냐면 화재 피해 조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에 계류가 지금 상정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발짝 못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그게 이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집 짓는 거랄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거든요. 학회에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화재 조사 기사들이나 평가 기사들이나 이런 거를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 말주가 저희들한테는 국회에서 저희 회장님께서 좌장이 되셔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그날
꼭 국회에 와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화재 피해 조사에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하나의 법률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 전에 잠깐 이사님들 임명장을 좀 전달을 하고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저 스크린을 좀 바꾸면 안 되겠어요? 올리고 올리고 스크린 올려주세요. 기간이 차동 우리 화재감식학회가 금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또 새로운 일부 임원직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모임이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사단법인 방구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방구 화재감식학회 회장 김광태. 계속해서 성명 최현홍 귀하를 방구화재감식학회 기술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네, 임명장 차정훈 충북 영동군청 귀하를 방구화재감식학회 기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네, 임명장 이문영 한국전기안전서비스 기하를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청주대학교 기하를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사진 가장 빨리 찍고 가죠. 자자. 다음 김웅님, 홍두표님, 윤인수님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임명장 장호정 당국대학 임명장 임명장 조보영 인천소방학교 임명장 홍준표 배구소방본부 한국화재감식학회 학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송도 소방서 기아를 한국화재감식학회 학술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네, 그다음. 네, 그다음 이성봉님, 조주호님, 이순형님, 이유빈님, 문상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상민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필수 이성봉 대표 안 오셨죠? 조주호님, 한국원택 주식회사 기아를 한국화재감식학회 사업이사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서상민 GNSM 주식회사 기아를 한국화재감식학회 홍보이사로 임명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순영님 YTP 주식회사 기아를 한국화재감식학회 국직회사로 임명합니다. 충남소방본부 기아를 화재감식학회 정보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필수 퍼스트 손해사정 기아를 한국화재감식학회 홍보이사로 임명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하는 동안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거는 질문 아까웠어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밖에 다 들으신다? 이게 아니야. 네. 네, 패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거 끝나는 시간이 4시 반. 3시 반이니까 4시 반까지 40분 정도 남았어요. 네, 40분까지 40분 정도 남았어요. 네, 40분까지 네. 1시간 정도 그 오전에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분 두 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소개 받으신 우리 중국에 이기호종 교수님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소방청에 김원성 우리 이사님이 또 참가하셨습니다. 중앙에 우리 소방 조사 업무들 진행하고 계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또 이사님들이 있으니까 저를 포함을 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자유롭게 본인이 그냥 생각하고 계신 것을 얘기하시면 되고 또 영어로 질문하셔도 되고 한국말로 질문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가감없이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런 토론을 갖으니까 평소에 갖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자, 그럼 먼저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마이크하고 손들고 주시죠.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감식학회 민간 우리 CFEI 민간 쪽 영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조사법 관련 여기 잘 되면 저 또한 이제 앞에서 뛰면서 좋은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 힘내시라고 그러고 아까 국회 행사할 때 주변에 우리 CFA뿐만이 아니고 우리 화재감식 기사들부터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정식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김광식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진 폭발 방지 기술 좋은 기술 잘 봤습니다. 저희 화재 폭발 조사 중에 폭발 분야가 상당히 좀 특이한 분야인데 이제 좀 요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원인 조사하고 기술적 분석 지원을 전부 이거 화재 조사관님들이거든요. 이 분진 폭발 관련해 가지고 현장 지원이 우리 대표님께서 좀 의향이 어떠신가 싶어서 한번 질문으로 먼저 드립니다. 기술은 좋은데 저희 조사관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사장님 좀 기술 좋은 거를 좀 현장에서 좀 지원받을 수 있을지 그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력 분석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스파이크 테스트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보내가지고 어떤 분진의 PS나 헬렉스나 이그니션 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제대로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 시행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분진 복합 분진이 좀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뱃살이 20m 뱃살, 1m 뱃살 이런 데다가 어떻게들 이런 걸 해서 아까 TJX 말씀드렸듯이 TJX가 실제로 복합을 그 뱃살 안에서 쳤을 때 이게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뱃살 구조가 그 TMX 값을 견디는 대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통해도 얘가 그 뱃살이 견디기 때문에 그런 건 산업 현장에서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식욕도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저번에 제가 좀 이런 거 저거라고 하면 파이프 조각음을 해서 나는 거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보셔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출이 폭발이 일어나면 규모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프로세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야 이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그니션 소스가 이게 메카니컬 또한 일렉트리컬 또한 용접회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자연바라지 이런 여러 가지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제대로 이제 현장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어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메테리얼에 대한 분석이 다 있어서 이런 정도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 희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제거리 많이 저기하라서 그래서 주로 이제 제거리 많이 저기하는 건 국내 외국사들 기준해서 이제 제거리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 좀 일반적으로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많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나름대로 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폭발 현장에 우리 합동 감식 나가거나 또는 그 분석 관련 또 제조사 관련 연락이 오면 사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거래 알고 많은 우리 학회에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여송입니다. 저는 두 분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이오버 퀘스천, 제임스 팻, 페널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이코패스, 파이어 아선, 사이코패스, crime or penalty, USA. Actually, that's in all society. One is retribution, kind of like revenge. Society gets revenge against somebody that commits a crime. Because a crime is an assault on society, not on an individual, but it offends all of us by violating the law. So retribution is one. Retribution is one. Deterrence is another reason that we punish people. That is, we punish them to convince other people like them not to commit the same offense. So deterrence is one reason we punish. Sometimes we punish people to rehabilitate them. In other words, they're broken and we want to fix them. Well, none of those theories work with psychopaths.
because retribution means nothing to them. They just think they lost that level of the game. They'll go back and they'll play it again. Deterrence doesn't work because they're not going to be persuaded to not do anything. They're just going to do it again. They don't care what society thinks. Rehabilitation fails because they cannot be fixed. Sorry about that. Siri talks too much. Rehabilitation fails. And so the only thing left is a theory for punishment called incapacitation. Capacity. If I have my cup of coffee, I can fill the cup up so much before it falls out. That level that I fill it is called the capacity, the ability of that cup to hold something. You and I have capacity to do things. Your fire investigations. You have capacity to follow through with fire investigations. I do not. I'm a lawyer. I have capacity to prosecute or to defend. Taking away the capacity of a psychopath to commit other offenses means lockbacks. But in America, we haven't figured that out yet. So we use incapacitation sometimes, but not always. So we've had some very serious serial killers that we have locked away all by themselves for the rest of their life. And that has kept them from committing other serial crimes as psychopaths. We've had some psychopaths, one guy named Jeffrey Dahmer, you may have heard of, about 10 years ago. He was not crazy, he was not insane, he was psychopath. We put him in general population and other prisoners killed him. And so that was a failure there. Incapacitation, putting someone in a room by themselves, locking them away is the only way to deal with psychopaths. But as a society, we haven't figured that out yet. So sometimes we succeed, sometimes we fail. Mostly we fail.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Nice. Thank you. That's a great question. 여기 김한솔 회장님. 네. 아직에 들어가서 보안소리가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가 이제 사이코패스가 벌을 내야 되는데 네 가지의 하나는 뭐냐면 보복을 하는 사이코패스가 피해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대가를 치는데 그걸 또 안 돼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음에 방법은 뭐가 있냐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전가를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좀 늦추거나 방해하는 이런 방법, 그런 방법으로 마이크로프레스에 또 가지 발생하신 분들을 줄이는 막거나 이런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교육이나 훈련을 해보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고 완전히 이 양반이 사이코패스에 아까 얘기했던 캐패시티가 있어요. 용량이 용량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용량, 사이코패스가 가지고 있는 용량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따면 커피가 탁 찍어서 우리 딱 있는 거죠. 그 이상 찍을 수 있잖아요. 그 이상 찍으면 넘치는 거죠. 그 용량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이 캐패시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없애버리면 그렇게 완전히가 영원히 분리시켜서 사회로부터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것도 먹으셔도 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제 다른 범죄자들이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